관련된 걸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3번 문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두 나라가 나왔네요. A국. 자, 두 나라가 두 가지만을 만들어요. 항공기하고 선박을 만드는데 A국은 3, 6 이렇게 되네요. 생산 가능 곡선은 이 A국이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총동원해서 항공기와 선박을 만들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 결합점을 연결한 궤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은 최고의 경제적 효율이 있는 점이에요. 안에서는 비효율적인 생산이고요. 밖은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지금 A국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B국은 10, 10이네요. 이걸 여기다가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A국이고 B국이에요. 두 개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원점에서 B국 생산 가능 곡선이 A국보다 더 멀죠. 그러니까 B국은 A국보다 항공기도 절대 우위가 있고 선박도 절대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공기는 6개에서 10개로 4개 정도 더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3개에서 10개로 7개 정도를 더 만드니까 뭘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선박을 더 많이 만든 것이니까 B국은 선박에 비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A국은 항공기에 비교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무역이 성립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게 항공기에 한 단위당 기회비용은 A국하고 B국하고 비교해보면 A국은 어떻게 돼요? 6분의 3. 선박으로 표시되겠죠. 6분의 3. (2분의 1) B국은 선박 10분의 10이니까 1 단위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육 조건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항공기 하나에 대해서 선박은 2분의 1에서 1단위 범위 내에서 무역을 하면 돼요. 그럼 이 경우에 교육 조건 1대1로 무역이 성립하나요? 1대1로 무역이 성립하나요? 못합니다. 1보다 작아야 돼요. 1 미만이 되어야 무역이 성립하는 거라고. 1대, 그러니까 항공기 하나에 대해서 선박 0.5 무역 성립하나요? 안 합니다. 2분의 1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거 이해했으면 이 문제 쉽게 풀리죠.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두 나라에게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여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선박과 항공기 양을 보여주는 게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란 말이에요. 1번 맞죠? 틀린 거 골라야 돼요. 2번. A국이 선박 2단위, 항공기 1단위를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자, A국이 선박 2에 항공기 하나래요. A국이 선박 2라고 했어요. 1, 2. 그러면 여기는 6분의 3,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러죠? 이 점은. 근데 항공기 하나에 대해서 항공기 하나에 대해서는 선박 2단위. 선박은 2단위래요. 그럼 여기네. 항공기 하나에 대해서 선박은 2단위라니까 생산 가능 곡선 안에 있죠. 생산 가능성 안에 있으니까 이건 비효율적인 생산이죠. 2번도 맞네. 2번도 맞죠?
3번. B국이 항공기 한 대를 더 생산하기 위한 기후비용은, 여긴데, B국이 항공기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한 기후비용은 선박 1달이다. 맞잖아요. 맞고. 그럼 4번이 틀렸지. 4번 정답하고 가면 돼. 자, 4번 왜 틀렸어요? B국이 선박 생산을 포기하고 A국에서 선박을 수입하면 이익이 된다. B국은 어느 상품에 비교가 있죠? 선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B국은 항공기를 포기해야지. 선박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B국이 항공기를 포기하고 A국에서 항공기를 수입해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어요. 4번 문제. 그래프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단 생산 요소는 노동 하나뿐이고 양국에서 투입 가능한 노동량은 동일하대요. 지금 우유와 빵만을 만드네요. 그럼 일단 이것도 그려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20, 15) 자, 여기가 을북이고요. 갖고 옵니다. C가 여기 있네. C죠. 여기 A, B. A하고 B하고 어느 게 더 큰 만족을 주나요? 똑같아요. 동일한 생산 가능 곡선상이 있기 때문에 만족 똑같아요. 자, 이제 1번부터 따져봅시다. 우리 공부했던 걸 기초로 해서. 갑국은 을국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생산비가 저렴하다. 말을 바꾸면 두 재화 모두 절대 우위에 있다. 맞나요? 예, 맞잖아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즉 생산비가 싼 거라고. 1번 맞고 2번. 갑국이 을국보다 우유 한 병에 대한 기후비용이 크다. 우유 한 병에 대한 기후비용이니까 자, 우유의 단위당 기후비용을 묻고 있죠. 우유 한 단위당 기후비용은 각국은 예분의 예죠. 빵으로 표시되겠죠. 15분의 20. 15분의 20. 을국은 예분의 예니까 역시 빵으로 표시되는데 1이라고. 얘가 1보다 더 크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갑국이 커요. 갑국이. 자, 복습. 빵의 단위당 기후비용은 갑국, 을국. 자, 이것도 이제 우리 공부거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유로 표시되겠죠? 자, 갑국이니까 예분의 예, 20분의 15. 얘는 똑같이 1이겠죠? 그래서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육적으로 범위도 이제 확인이 되겠죠? 빵 하나에 대해서는 우유 20분의 15에서 1개, 이 사이에서 무역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2번까지 끝났죠? 2번까지 끝났고 2번도 맞고 3번. 교역 후 갑국이 C점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교육 조건이 빵 하나에 대해서 우유
7분의 6병이어야 한다. C점에서 소비한다고 그랬죠. 갑국이.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건 교역 전이죠. 교역 전이죠. 갑국은 교역 전이 15, 2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빵, 우유 이렇게 돼 있고, 을국은 우유 10, 빵도 10이죠. 그럼 이게 둘 다 갑국이나 을국이나 이 둘 다 교역 전이에요, 교역 후예요? 교역 전이죠. 그러면 교역 후에 생산 가능 곡선은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아까 갑국은 어느 상품에 비교가 있어요? 딱 보세요. 우유는 5개 생산하고 더 생산하고 얘는 10개 더 생산하잖아. 그러니까 갑국은 빵에 비교가 있죠. 그러면 갑국은 빵에 비교가 있고 을국은 우유에 비교가 있겠죠. 그러면 교역 후에 생산 가능 곡선은 비교 있는 상품의 최대 생산량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것은 우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지겠지. 오케이? 정확한 기울기는 아직 모르지만 교육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죠. 분명한 것은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져요. 그런데 같이 만나는 점은 어디에서 만난다? 비교 상품의 최대 생산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을국은 우유의 비교였으니까 여기에서 만나는 거죠. 교역 전, 교역 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갑국은 빵에 비교했으니까 교역 후에는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C점을 지난다는 얘기, C점. C점을 지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국은 빵만 만들겠죠. 왜? 빵이 비교가 있으니까. 빵만 만들면 몇 개 만들어? 20개 만든다고. 을국은 우유만 만들겠지. 우유만 몇 개 만들어? 10개 만들겠지.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봐. C점은 빵을 20개 만들었죠. C점은 빵을 20개 만들었잖아. 그런데 몇 개 소비하고 있어? 13개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7개를 수출한 거지. 그런데 우유는 몇 개 들어왔어? 6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우유 6개하고 빵 7개하고 교환한 거야. 우유 6개하고 빵 7개하고 교환한 거야. 이해됐어요? 다시 표정들이 안 좋네. 갑국은 지금 빵에 비교가 있으니까 빵만 만든다고. 빵만 만들면 몇 개 만들어요? 20개 만들었어. 그런데 13개만 소비하고 7개는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수출한 거야. 을국에게. 그러니까 7개를 수출하니까 우유가 6개 들어왔네. 자, 이 점은 우유 6개하고 빵은 13개잖아. 그러니까 20개 만들어서 13개 소비했으니까 7개를 수출했고 대신에 우유 6개를 수입한 거죠. 그러면 빵 한 개에 대해서는 우유 몇 개인 거야? 빵 하나로 만들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7로 나누면 되지. 7로 나누니까 하나잖아. 그럼 여기도 7로 같이 나눠줘야지. 우유는 7분의 6개 교환한 거지. 빵 하나에 대해서 우유 7분의 6개 교환한 거야. 그럼 3번 맞나요? 교역 후 갑국이 C점을 소비하기 위해서 교역 조건이 빵 한 개에 대해서 우유는 7분의 6병이어야 한다. 이 말이나 빵 7개에 대해서 우유는 6병이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 됐습니까? 그 3도 맞아요. 그럼 4번은 볼 필요도 없다니까. 4번 볼 필요 없이 정답. 갑국은 양국 간의 교역 조건이 빵 5개에 우유 4병일 경우에는 무역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확인해야겠죠. 그러죠?
자, 여기 있네. 양국 모두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은 빵 하나에 대해서 우유는 몇 개? 20분의 5니까 4분의 3에서 그 다음에 1. 이 범위라고. 그런데 아까 위에 빵 5개라고 쓰니까 여기다 곱하기 5 해야겠지. 여기도 곱하기 5 해야겠지. 곱하기 5 하니까 3, 5, 15. 곱하기 5 하니까 5.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빵 5개에 대해서는 우유 몇 개 범위 내에서 4분의 15면 이게 몇 개입니까? 하여튼 봐. 빵 5개에 대해서 우유 4병. 무역해야 안 해요? 4병이 이 안에 있잖아, 지금. 얘하고 얘 사이에 4병이 들어있잖아. 그럼 무역하지. 양국 모두 무역이 얻으니까. 근데 이거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이 문제에서는. 그냥 4번 정답이잖아. 1번이고 3번 우리가 분석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4번 보면 바보야. 시험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1번으로 올라왔다면, 이제 따져야겠지. 그죠? 1번으로 왔다면. 그럼 1번으로 왔다면 정답은 1번이니까 더 시간 전략되겠네.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알고 가야 돼, 알고. 됐지요? 4번까지 끝나고 5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지금 각국과 을국이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교차하고 있죠. 지금 이 그래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 그래프는 지금 각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교차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우위가 아니라 비교우위 문제인데 지금 5번 문제는 각국과 을국이 교차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교우위 문제가 아니라 절대우위 문제라고. 자, 봅시다. 그림은 교역 이전 각국과 을국이 생산 가능한 육류와 곡물류의 조합을 나타낸 겁니다. 양국 간의 교역이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단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고 양국에서 투입 가능한 노동의 양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건 뭐 단서 안 주더라도 당연히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 봤으니까 1번으로 바로 갈게요. 각국의 곡물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으나 비교우위는 없다. 여러분, 절대우위에서는요, 절대우위 상품이 곧 비교우위 상품이기도 합니다. 절대우위에서는 절대우위가 결정되면, 그러니까 A국은, 자, 여기서는 갑국은 곡물류에 절대우위가 있죠? 을국은 육류에 절대우위가 있죠? 따라서 갑국은 곡물에 절대우위가 있으면서 비교우위도 있는 거야. 상대적으로 싼 거니까. 이해했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각국은 곡물류 생산의 절대우위와 비교우위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을국은 육류 생산의 절대우위와 비교우위가 동시에 있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두 나라의 교역 조건은 생산 가능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지. 지금 이 그림에서는 곡류, 육류, 30, 10, 15, 20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게 갑국, 이게 을국이잖아요. 지금 이게 교역 전이에요, 교역 후예요? 이게 교역 전이잖아요. 그럼 교역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갑국은 곡류의 절대우위가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야겠지.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을국은 육류의 절대우위가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밖으로 나가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둘이 어디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게 바로 교역 후예요. 교역 후. 그럼 교역 조건도 바로 알 수 있겠지. 육류 20개에 대해서 곡류 30개가 교역 조건이야. 육류 20개하고
공유 30개하고 교환하겠죠. 그게 교육주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의회와 관련해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2번도 틀렸죠? 3번. 교역 이후 을국의 곡물류에 대한 육류의 기후비용은 교역 이전보다 크다. 자, 교역 이후 을국의 곡물류. 을국의 곡물류야. 을국만 보면 돼요. 을국. 그럼 교역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기울기가 이거였잖아. 예분의 예였잖아. 근데 교역 후에는 예분의 예가 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져 작아져? 커지잖아. 그러니까 기후비용 커지는 거야. 다시. 자, 각국만 놓고 봐요. 15, 10인가? 30이구나. 30에 10. 근데 지금 갑국은 공유의 절대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역 후에는 여기에서 출발하되 밖으로 성립될까요? 안으로 성립될까요? 이건 교역 전이고. 교역 후에는 원점에서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역이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20. 여기 20과 만나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이게 교역 후가 된다고. 그러니까, 교역 전에는 공유, 1단에 대해서. 육류는 어떻게 돼요? 기후비용. 공유 1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이 6유로 표시되겠죠. 30분의 10이잖아요. 3분의 1이잖아. 근데 교역 후에는 어떻게 표시가 돼? 공유 1단위에 대해서 6유는 육유니까 예분의 예잖아. 3분의 2잖아. 그럼 어느 게 커? 3분의 1이 커? 3분의 2가 커? 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역 전보다 교역 후가 커요. 자, 다시 3번 읽어볼게요. 교역 이후 을국의 곡물에 대한 육류의 기후비용은 교역 이전보다 크다. 자, 이 기후비용은 결국 기울기니까. 오케이? 네. 이건 암기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됐죠? 4번 볼 필요도 없지만 공부거리로 확인해 보자고. 교역 조건이 곡물 3톤에 육류 2톤일 때 갑국은 육류 12톤과 곡물류 15톤을 소비할 수 있다. 갑국은 뭐만 만들면 되죠? 갑국은 곡물만 만들면 되나요? 그럼 몇 개 만들어야 돼? 자, 갑국은 곡류를 30단위 만들어야겠죠? 곡물류. 자, 그리고 교역 조건이 3대 1에 곡 3대 6, 2 이렇게 교역을 한대. 그러면 육류 12톤과 곡물류 15톤. 그러면 곡물류 15톤을 소비하면 몇 개 남아요? 15개 남죠? 그러면 이 15개하고 육류하고 같은 비율로 이제 나눠야겠지. 3 곱하기 5 해야 15죠? 그럼 육류는 2 곱하기 5 하면 10이네. 끝났지? 그러면 갑국은 곡물을 30개 만들었어. 이 중에 15개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15개를 보냈어. 15개를 보냈더니 육류가 몇 개와? 10개와. 그러니까 15개하고 10개를 소비하는 것이지. 15개하고 10개를 소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육류를 12톤이 아니라 10톤으로 바꿔야지. 됐죠? 산수 문제입니다. 시험자들 할 때 쫄지 마세요. 이러면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쫄면은 이제 머리가 노래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 쫄지 말고 산수 문제다. 이거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 나가야 돼요. 6번으로 갈게요. 갑각을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두 사람은 연간 1000시간의 노동을 한다. 현재 이들은 노동시간의 절반씩을 버섯과 물고기 생산에 배분하고 있으며 둘 사이에 교환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시간당 노동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야, 지금 두 사람 모두 1000시간을 가지고 일하는데 이 중에 500시간은 버섯 만들고 500시간은 물고기 잡는데 그리고 표는 뭘 줬냐면 시간당 이만큼 생산한대. 시간당, 노동 시간당. 그러니까 이 표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문제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안 보여, 문제가. 뒤죽박죽 돼버린다고. 근데 이게 집중력이 뛰어나면 금방 풀어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볼까요? 그러니까 이 표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둬야 되냐면 갑과 을이 있고요. 버섯과 물고기인데 이게 지금 생산량이죠. 단위는 생산량인데 500시간으로 버섯은 4kg를 만드는데 이건 시간당이야. 4kg을 만드는데 이게 시간당이라고. 아워. 그럼 500시간으로 몇 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이제 체크를 해야 돼. 4, 5, 2000인가요? 2000kg를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물고기는 2마리야. 시간당이라고. 시간당 2마리 잡는다고. 그럼 500시간으로 몇 마리를 잡는 거예요? 1000이죠, 1000. 많이 아니라. 그러니까 2000kg, 1000kg. 1000마리 이렇게 잡아. 근데 을은 3kg per hour. 시간당 3kg니까 500시간으로 1500kg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마리니까 500시간, 한 마리 per hour. 이게 시간당 한 마리니까 500시간으로는 500마리를 만들겠지. 자, 그럼 일단 비교의 따져봅시다. 절대의 비교 따져봅시다. 절대의 따질 때 국가에다 갑, 을에다 포인트 맞춰야 돼. 버섯, 물고기에다 포인트 맞춰야 돼. 버섯, 상품. 자, 버섯. 생산량이니까 어느 나라, 누구에게 절대의가 있어요? 갑에게 절대의가 있죠? 한 시간에 을은 3kg 재배하는데 을은 4kg 만들잖아. 물고기는? 역시 갑이죠? 갑은 모든 상품에 절대의가 있어. 그러면 절대의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이제 비교의로 가야지. 비교의. 자, 버섯은 1kg 더 생산하는데 3kg에서 1kg니까 3분의 1. 33% 증가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한 마리에서 두 마리니까 이건 더블로 증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물고기의 비교의가 있는 거야. 값은. 그럼 을은 버섯의 비교의가 있겠지. 이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갑니다. 1번. 물고기 생산의 기후비용은 을보다 값이 크다. 물고기의 기후비용이에요? 물고기의 기후비용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생산량이지? 생산량이니까 물고기 요 2가 분모로 가야 돼요? 분자로 가야 돼요?
뭐로 가야 돼? 양 뭐였어? 생산 B였으면 분자로 가야 되지만 분모로 가야 돼요? 물고기가 분모로 가봐. 분모로 가면 2분의 4. 그러니까 값은 버섯 2분의 4. 2단위. 이게 물고기 단위당. 이게 얘기죠. 을은 어떻게 돼요? 버섯. 자, 물고기 한 발이니까 여기시 분모로 가야 되죠? 1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로 해볼까? 버섯 단위당. 버섯. 이제 공부거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섯이, 물고기일 때는 버섯으로 표시되지만, 버섯의 기후비용은 물고기로 표시되겠죠. 자, 값. 요게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가야 되지? 4분의 2.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돼. 자, 요게 분모로 가야 돼.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을 모두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조건 범위도 이제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6번에 1번 맞나요? 물고기의 기후비용은 을보다 값이 크다. 값이 작고 을이 커요. 버섯은 반대지. 버섯은 값이 커요. 버섯은 값이 크고. 1번 틀렸고. 2번. 교환이 발생할 경우 물고기의 총 생산량은 증가합니까? 여러분, 교환하지 않으면 물고기 모두 몇 개 생산돼요? 1,500개죠. 1,500개. 500시간으로 얘는 1,000개, 값은. 을은 500개니까. 특화 전에는 몇 개? 1,500마리. 물고기, 특화전. 물고기 1,500마리. 근데 특화해봐. 특화하니까 물고기 몇 마리야? 값이 1,000시간으로 물고기 만들어 봐봐. 곱하기 1,000 해봐, 곱하기 1,000. 2,000이잖아, 2,000. 그러니까 특화 전이 커요, 특화 후가 커요? 특화 후가 커. 그러면 버섯은 어떨까? 자, 버섯은 특화 전 몇 개? 특화 전에는 2,000, 3,500kg. 특화 후에는 어떻게 되죠? 특화 후에는 을이 버섯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1,000 곱하기 3은 3,000이네. 이때는 특화 전이 커, 특화 후가 커? 특화 전이 크잖아. 달라요, 이렇게. 버섯과 물고기는 이렇게 특화 전과 특화 후 크기가 달라져 버렸다고. 이것도 공부거리로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정도 아시면 돼요. 이거 암기하는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그래서 일단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2번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교환이 발생할 경우 버섯의 총 생산량은 감소한다. 이렇게도 맞겠지? 오케이. 3번. 을은, 자, 일단 정답은 2번으로 끝났어요. 나머지 이제 공부거리를 확인하는 거야. 을은 버섯보다 물고기 생산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을은 버섯이지. 값이 물고기고, 을은 버섯이에요. 3번 거꾸로 돼 있고, 4번. 값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값이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무역이 성립하지 않지만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무역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양국 모두 무역이익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육적으로 범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고기를 해볼까? 물고기 하나에 대해서는 버섯 몇 개 범위 내에서? 2개에서 3개. 이 범위 내에서 무역하면 무역이익을 얻는 거예요. 양국 모두 무역이익을 얻는다고. 버섯으로 해볼까? 물고기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렇게 해야겠지? 같은 말이야. 얘나 다 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넘어갑니다. 7번. 그림은 교역 전 소비재 X에 대한 두 나라의 시장 상황입니다. 교역 후 두 나라의 X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얻게 될 이득과 손실을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단 교역에 따른 거래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 A국을 보니까 국내 가격은 PA죠. 근데 국제 가격은 B로 사올 수 있네? 그럼 A국은 소비자가 유리해요? 생산자가 유리해요? 소비자가 유리하고 생산자는 불리하겠지. 근데 B국은 국내 가격은 PB인데 외국 A국보다 가격이 비싸게 팔리고 있네? 그럼 B국은 생산자는 유리하지만 소비자는 불리하겠지. 그걸 찾으면 돼요. 몇 번? 4번이죠. 신고 문제죠. 역시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국내에서만 생산 소비되던 막걸리에 대해 갑자기 이웃나라 사람들의 수요가 급증하였지만 공급은 증가하지 못한 단기적 시장 상황이 나타났다. 이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때 막걸리 열풍이 불었을 때 수능에서 시사적인 문제로 요걸냈죠. 한때 막걸리 유행한 적 있잖아요. 뭐에 좋다나? 항암물질이 있다나? 네, 저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막걸리에 그 앙금 있잖아요. 앙금, 하얀 앙금. 밑에 이렇게 가라앉는 거. 제 주변에 보면 막걸리를 사가지고 한 이틀 정도나 3일 정도 놓으면 쫙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막 맑은 물. 요것만 마시는 사람이 있어. 아주 이렇게 깔려있는 것을 그 부인이 또 마사지용으로 쓴대. 그 마사지 좋은가 봐요. 근데 어느 그 기사에서 막걸리에 있는 항암 물질은 그 앙금에 있대요. 하얀 앙금. 그 사람은 항암 물질을 안 먹고 그 맑은 것만 먹으니까 알코올만 먹는 것이죠. 근데 그 양이 문제지. 한 트럭 정도 먹어야 항암 효과가 있대요. 막걸리 한 트럭. 평생 한 트럭 먹을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문제로 다시 와서 그림을 보면 이거잖아요. 막걸리의 시장 균형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이게 얼마냐면 P0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Q0만큼 국내에서 소비가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 막걸리를 일본에서도 막 선풍적 인기가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막 수입해 가는 거야. 얼마에? 국내 가격보다 비싼 P1 가격에 일본에서 야 P1 줄 테니까 팔아 그러는 거야.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경산한 거죠. 그러잖아. 그래? P1이라면 이게 공급 곡선이니까 이만큼 만들겠죠. Q2만큼 만들겠지. 그리고 P1 가격에 국내 소비자들은 봐.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소비자는 P1 가격이라면 이만큼만 소비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시장에서 막걸리 가격이 P1이야. 그러니까 생산자가 P1이야? 그러면 나 이만큼 만들 거야. 이만큼 만들어서 이만큼은 국내 소비자에게 팔고 이만큼은 일본에다가 수출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생산자 잉여는 커지지만 소비자 잉여는 작아지는 거라고. 생산자는 유리하지만 소비자는 불리한 거라고. 이걸 묻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서 1번 국내 시장에서 Q1에서 Q0만큼의 초과수요. 아니죠. P1 가격에는 Q1에서 Q2만큼의 초과 공급이죠. 요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이게 수출 가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국내 가격이고 수출 가격 하에서는 요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이걸 수출하는 거라고. 1번 틀렸고 2번 이웃나라로 수출되는 막걸리 양은 초과 공급뿐이겠죠. Q1에서 Q2 정답. 자, 나머지는 공부거리. 국내 시장 가격은 P0이고 수출 가격은 P1이다.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다 국내 가격이라고 써놓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수출 가격이 수출이 없는 상태의 국내 가격이라고. 그럼 수출이 된 상태에서는 국내 가격도 P1이 되는 거라고. 수출 가격과 국내 가격은 이건 수출 전 국내 가격 이렇게 비교해야겠네. 이건 수출 후 국내 가격, 이건 수출 전 국내 가격. 그 다음에 4번. 국내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무역으로 이득을 얻는다. 땡. 생산자는 이득을 얻지만 소비자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손해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환율로 넘어갑니다. 국제경제 어려운 영역 하나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로 가는데 9번 문제 보면서 이론 정리 가볍게 해보자고요. 다음은 원포달러. 자, 지금 원포달러 이렇게 되어 있죠? 원포달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포달러.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원포달러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의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분모가 뭐다? 의화예요, 의화. 분모가. 분자가 뭐다? 자국화폐야. 이게 의화, 자국화폐. 그러면 M4달러 하면 뭐가 돼? 달러 환율을 일본 돈으로 환산한 거야. 일본 돈으로. 그러면 1 for N 하면 뭐가 돼? 일본 돈을 우리 원화로 표시한 거야. 이걸 엔화 환율. 달러 환율인데 일본에서의 달러 환율이겠지. 1 for 달러. 우리나라에서의 달러의 환율이겠죠. 달러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환율을 표시할 때는 자국화폐 기준이다, 외국화폐 기준이다. 외화 기준이에요. 외화 기준. 이걸 지급계정 표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됐죠. 지급계정. 얼마 주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달러 하나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 얼마 줘야 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1,000원 for 달러 하면 뭐야? 달러 하나에 1,000원이야 이런 뜻이야. 달러 하나에 1,000원이야 이런 뜻이야. 그럼 900원 for 달러 하면 달러 가격이 오른 거야 내린 거야? 내린 거죠. 이걸 우리는 환율 인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달러 하나가 900원짜리가 이게 1,000원 얻으면 달러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럼 환율 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인상과 환율 인하는 3년 주기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키친파도 3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이게 뭐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변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환율 인상 효과와 환율 인하 효과가 반대겠죠. 한 90%는 환율 인상 가지고 출제를 해요. 환율 인상. 그리고 환율 인상 효과를 알면 환율 인하 효과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일단 9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다음은 원 포 달러 환율과 M 포 달러. 그러니까 달러라는 과자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얼마에 팔리고 일본에서는 얼마에 팔리는가를 표시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거래되는 물건이나 일본에서 거래되는 물건이나 그 과자는 똑같아요. 어떤 과자? 달러라는 과자야. 달러라는 과자. 자, 과거에 원 포 달러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봐보세요.
한국에서는 달러라는 과자 하나 사 먹을 때 1,200원에 사 먹었는데 이제 1,100원에 사 먹게 됐네. 어라, 싸졌네. 달러라는 초콜릿 가격이 싸졌어요. 싸면 우리 많이 사 먹을 수 있겠지. 근데 일본에서 달러라는 과자가 과거에 125원에서 100원으로, 지금 하나는 1,000원대고 하나는 100원대니까 이거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자, 일본에 동그라미 하나씩 더 칩시다. 1250하고 100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일본에서는 달러라는 초콜릿이 하나에 1250원 하던 것이 이제 1000원으로 싸졌어. 그러니까 지금 달러라는 과자가 한국에서도 싸졌고 일본에서도 싸졌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디에서 더 많이 싸졌어? 일본에서 더 많이 싸졌지. 자, 그러면 이거네. 자, 여기 미국이 있고 여기 한국이 있고 여기 쪽다리가 있는데 달러라는 가치가 한국에서는 달러 하나에 1,200원 1,200원 하던 달러라는 초콜릿이 1,000원으로 싸졌어요. 이게 한국이야. 근데 일본은 1,250원 50엔 하던 달러가 1,000엔으로 싸졌어요. 이게 일본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환율 인하가 나타났죠. 환율 인하. 일본에서도 환율 인하가 나타났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환율 인상이겠지. 네?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달러 가치가 내린 만큼 우리나라 돈 가치가 미국에서는 원화 가치가 높아진 거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거라고. 그런데 환율 인하가 한국이 크다, 일본이 크다. 한국은 1,2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 줄었어. 근데 여기는 1,250원에서 1,000원으로 250원이나 싸졌잖아요. 이게 더 많이 싸진 거지. 그러니까 한국도 환율이 싸졌어. 근데 일본보다는 덜하다고. 그럼 보세요. 환율 인상되면 수출, 수입.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과 일본과 장사해가지고 떼돈 벌고 있는 거예요. 수출 잘 돼. 한국에도 수출 잘 되고 일본에도 수출 잘 돼. 근데 어느 나라에 더 수출 잘 돼? 일본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더 수출 많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환율 인하폭이 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환율 인상폭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죠? 그럼 말을 뒤집어 봐봐. 한국이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 일본도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 둘 다 불리하지. 어느 나라가 덜 불리해? 한국이 덜 불리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팔려. 도요타, 캠리보다 소나타, 현대, 소나타가 더 잘 팔려. 그러니까 수출은 미국에다 다 불리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그나마 일본보다는 낫네. 그나마 가격 경쟁력이 있어. 왜? 환율 인하가 덜 됐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미국산 상품을 한국이 더 많이 수입해 와요? 일본이 더 많이 수입해 와요? 일본이 더 많이 수입해 오겠지.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더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거니까 수입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많이 하겠지. 이해됐어요? 이게 집중력 떨어지면 막 왔다 갔다 해. 헷갈린다고. 자, 그럼 이제 9번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집중 해봅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죠. 왜? 미국이 지금 한국하고 일본에 가서 그냥 떼돈 벌고 있다니까. 자기네 나라 물건이 싸게 팔리거든. 지금 한국이나 일본에서. 가격 경쟁력은 높아졌다. 말을 바꾸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1번 땡. 2번.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 비용은 상승하였다.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생산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얘하고 얘를 비교했네. 지금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했죠. 그러면 엔화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엔화 가치는 높아진 거거든. 달러 가치 하락했죠. 원화 가치가 높아진 거거든. 이것도 원고야. 근데 원고보다 엔고가 더 높겠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더 높으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입 상품의 수입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겠지. 왜? 수입 상품 가격이 비싸니까. 이거 맞아, 틀려?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 생산비는 높아지겠지. 비싸지겠지. 엔고 때문에. 자, 다시 여기 엔고로 인해서 한국 기업의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 일본 부품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생산비는 비싸집니다. 엔고 때문에. 지금부터 한 10년이 넘었나? 한때 엔고 엄청나게 높은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엔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무지하게 많이 왔다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막 화장품 싹쓸이 해가고, 그리고 막 배용준 만나러 막 꽃다발 들고 그냥 엄청나게 왔었잖아요. 그게 엔고 때문이라고, 엔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어때요? 우리나라 수입 의존도 1위가 일본이라고 그랬죠. 엔고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쌍코피 터졌어요. 여러분 복사기 있죠. 우리나라 복사기 부품은 100% 일본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복사기 고장나면 일본에서 부품 사와야 돼. 그러면 엔화 가치가 높아버리니까 우리나라 돈가치가 형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냥 비싸게 사다가 이 복사해야 된다고. 한때 엔고일 때 학원에서도요, 복사 함부로 못 하겠다고. 잉크 값도 엄청 비싸고, 부품 고장나면 막 수리비도 엄청 비싸니까. 지금은 엔저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죠. 이해됐죠? 자, 지금, 달러 대비, 그러니까, 일본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엔화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엔화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는 쌍코피 터진다고. 우리나라 수입 의존도가 일본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맞죠?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 비용은 상승하게 됩니다. 왜? 엔고 때문에. 엔저라면 반대야. 엔저. 그 다음에 3번.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일본보다 낮아졌다가 아니라 일본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4번. 달러표 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감소하겠죠. 환율이 인하됐으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일본도 달러로 외채를 지고 있다면 일본도 부담이 줄어들겠죠. 우리보다 더 많이 줄겠네. 됐죠? 요 문제 하나 잘 이해해 두세요. 잘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이와 유사한 문제 풀 때 유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번부터 할게요.